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혼다켄 지음 행복한 부자를 위한 돈의 IQ, EQ. 우리는 왜 돈과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가? 언젠가 사람들은 왜 돈과 건강하게 지낼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돈 버는 방법과 쓰는 방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을 얻음과 동시에 고통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는 돈과 관계를 맺으면 고통과 스트레스 등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원래 그것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따르는 감정인데도 돈과 서로 엉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이기 때문에 쓸 때도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다. 돈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게다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자주 들었던 돈을 쓸데없이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말도 뇌리에 박혀 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는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결국 수중에 남은 돈이 어떻게 저축해서 늘릴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항상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인다. 돈을 벌 때도 초조함을 느끼고 쓸 때에는 긴장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그 결과 이렇게 귀찮은 것이라면 필요 없다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경제 상태는 거기에 맞춰지기 마련이다. 반면 행복한 부자들은 처음부터 돈과 사귀는 방법이 다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에는 즐거움과 설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자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도 그다지 불안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생활한다. 이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돈에 대한 상담을 해오면서 수입을 더욱 줄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남녀가 몸무게를 줄이려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더욱더 살찌고 싶어하는 사람뿐이다. 사람마다 적정 체중이 있는 것처럼 돈에도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정 자산 규모가 있다. 어떤 사람은 수입과 지출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돈을 생각할 때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수입을 늘린다고 믿는다. 마치 몸집이 더 크고 더 살찐 사람이 보기 좋다고 믿는 것과 같다. 많이 먹고 조금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지 않은가? 수입만 지나치게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과 부부 및 가족관계, 그리고 자기다움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것들은 문제가 커져서 불거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희생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단언하건대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 버는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돈을 벌지 않음으로써 풍요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런 유형은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고 듣는데도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돈이 든다.
풍요로운 삶은 돈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는 데 있다.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닌 진정한 풍요를 추구하라. 풍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자유고, 또 하나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자유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두 번째 요소에 만족할 수 없다면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다. 돈의 IQ는 첫 번째 요소와 관련이 있고 돈의 EQ는 두 번째 요소와 관련이 있다. 우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없다. 대부분 사람에게 풍요란 큰 집이 있고 자동차와 별장, 호화 여객선 등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부의 상징일 뿐이며 부채에 지나지 않는다. 큰 집과 자동차, 별장과 호화 여객선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부의 상징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거꾸로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아 간다.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풍요롭다는 기분은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돈이 줄어든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본분을 알아차리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내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성공해서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전까지는 부의 상징 따위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작은 부자는 부의 상징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돈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을 쓴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것이 호화 저택에 갇혀 혼자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즐겁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한다. 물론 돈이 자신의 인생에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의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사모으는 일은 없길 바란다.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경제적 자유는 내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생각해왔던 주제다. 학생 시절에는 경제적 자유란 사업에 성공해서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확실히 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경제적 자유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1. 언제라도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2.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실제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별로 상관없다. 아무리 막대한 자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유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몰두하면 작은 부자가 될 정도의 돈은 들어오게 돼 있다.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돈의 구조에 대해 완전히 익히는 것이 열쇠다.
두 번째 요소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를 맛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그만큼 경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는 힘들다. 수입이 늘어도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없다. 돈이 행복한 미래의 동반자가 되게 하라. 나는 가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20세기 말에 미소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변화가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억압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도 시일이 조금 흐르면 틀림없이 안정될 것이다. 혼란이 끝난 뒤에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빼앗는 세계,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우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갖는 세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세계, 그곳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재능을 시샘하는 일도 없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즐기고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나눈다. 예를 들어 빵가게 주인은 빵을 먹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즐겁게 빵을 굽는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람은 빵을 받은 대가로 빵가게 주인을 위해 즐거운 곡을 연주한다. 거기에는 돈이라는 것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 지불해도 좋고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돈을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답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세계다. TV도 요즘처럼 잔인한 사건들이나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감동적이고 즐거운 이야기, 재능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등 인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세계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가?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즐거운 일만 한다면 세상은 쓰레기 천지로 바뀌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화장실 청소를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말과 소의 똥냄새를 맡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저분해진 방을 청소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매우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갑자기 세계적인 규모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개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점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현실에서는 첫걸음을 떼어놓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매우 게으른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현실을 박차고 나올 행동력과 용기가 솟아나지 않는다. 내 주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한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옛 친구들은 아직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다. 145년짜리 달력을 보라. 당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단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은 또한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죽는 순간 어떤 일을 생각하고 싶은가? 아, 실패를 별로 안 했으니 다행이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모두 좋은 추억이군.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했으니까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어 라고 할 것인가?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의 감정은 하루 평균 2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 일찍 편의점 점원에게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군요. 라고 상냥하게 말했다고 하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점원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든다. 그 점원은 편의점을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서비스한다. 그런 미소를 접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것이다. 회사에서도 좀 더 상냥해지고 주위를 기분 좋게 만든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좋은 기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돈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당신의 작은 결단이 자신과 파트너,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또 자녀와 자녀 친구, 자녀의 파트너, 손자, 손녀의 파트너 등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행복하게 돈과 사귀면 주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런 연결고리가 확대되면 조금씩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시작하겠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